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민주는 가족의 결혼식 초대장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다. 초대받지 못한 그 한마디가 28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풍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그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의 온기였다.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 그 목소리가 모든 아픔을 삼키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그날, 민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강남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그는 항상 가족의 모범생이었다. 아버지 김태호는 건설 회사 중간 관리자로 매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며 남자답게 살아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박영희는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전형적인 주부로 민준의 성적표를 보며 미소 짓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다. 여동생 수지는 그보다 5살 아래로 항상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오빠, 나도 내처럼 되고 싶어 라고 외쳤다. 그때 민준은 10살,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나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문득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게 뭐지? 그는 혼자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시절, 민준의 내면은 점점 깊어졌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첫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소녀들의 사진을 주고받는 교실에서 민준의 시선은 늘 남자아이들에게 머물렀다. 민준아, 너의 그렇게 조용해. 친구들의 물음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거지? 가족이 알면 그 두려움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의 남자라면 강해야 해 라는 말은 민준에게 무거운 족쇄였다.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서울대 입학, 좋은 직장, 그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기 위한 방패였다. 대학 시절, 민준은 처음으로 나를 마주했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선배, 이준호. 22살의 민준에게 준호는 25살에 빛나는 존재였다. 준호는 미술과 학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민준아, 내 눈빛이 슬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준호의 손이 스치자 민준의 세계가 흔들렸다. 이게 사랑인가?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호의 미소는 따뜻한 햇살 같았고 그의 말은 민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사랑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진짜야.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겼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졸업 후, 민준은 IT 회사에 들어갔다. 준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어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살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준호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아,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말하자. 준호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가족의 기대는 여전했다. 어머니는 민준아, 좋은 여자 만나봐 라고 하며 소개팅을 권했고 아버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지 라고 했다.
수지는 이제 23살. 대학생이 되어 연애 소식을 전했다. 오빠, 나 결혼할지도 몰라. 그 소식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진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자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민준은 웃으며 참석했지만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준호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해.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민준의 용기는 아직 부족했다. 결혼식 한 달 전, 초대장이 도착했다. 가족 모두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에 민준의 이름은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이번에는 내가 바쁠 것 같아서.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민준은 알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민준은 준호의 품에서 무너졌다. 준호야, 나 포기할까봐. 준호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아니, 민준아. 이게 내 삶의 시작이야. 우리 결혼하자. 진짜로.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불꽃을 피웠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적인 서약식을 계획했다. 친구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인 작은 예식. 서울의 한옥 카페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서로에게 맹세할 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민준아. 내 곁에 영원히. 수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민준은 초대받지 못한 채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불빛이 아프게 빛났다. 가족이 나를 버린 건가? 그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어머니의 메시지. 민준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 민준은 일어났다. 이제 나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해. 그는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비는 순조로웠다. 친구들이 도왔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 말들이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시간은 흘렀다. 수진의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 후, 민준과 준호의 결혼식 날이 왔다. 서울의 조용한 한옥 마당. 가을 단풍이 물든 그곳에 50여 명의 손님들이 모였다. 대부분 준호의 친구들, 민준의 동료들. 하지만 민준은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수진아, 내 결혼식에 와주세요. 나는 여전히 너희 아들이에요.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야, 오늘은 우리 날이야. 의식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흰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준호가 다가오자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김민준, 너를 내 인생의 반려로 삼겠다. 준호의 서약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이준호, 나도 너와 함께할게. 손님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모두가 숨을 삼켰다. 가족의 눈빛에 담긴 후회와 사랑이 민준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아빠. 와줘서 고마워. 포옹이 이어졌다.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민준의 사랑을 인정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아버지의 말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로 물들었다. 민준은 느꼈다.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아픔을 넘어선 용서와 수용. 하지만 그날의 감동은 끝이 아니었다. 결혼 후 민준과 준호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매일의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준호가 끓여주는 커피, 저녁에 함께 보는 드라마.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주말에 찾아와 요리를 해주었고 수지는 형부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쳤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28년 상처를 녹였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민준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IT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삶은 바빴지만 준호의 지지가 그의 버팀목이었다. 민준아,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축하해 라고 했다. 민준 씨,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 말들이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도전은 여전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잔재 상처. 한 번은 거리에서 낯선 사람의 비아냥을 들었다. 저런 게 결혼이라고. 민준은 주먹을 쥐었지만 준호가 손을 잡았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민준의 물음에 준호는 웃었다. 늦은 게 아니야. 딱 맞는 때지. 봄이 오자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민준과 준호의 집에서 어머니가 전통 음식을 차리고 아버지가 소주를 따라주었다. 수진의 남편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형님, 축하드려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민준은 느꼈다. 이게 성장이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여름, 민준과 준호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다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증명했다. 돌아와서 민준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숨을 삼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온라인에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댓글들이 쏟아졌다. 가을이 다시 왔다. 민준의 29번째 생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파티에서 준호가 반지를 꺼냈다. 민준아, 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영원히 약속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그날 민준은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30살이 된 민준은 이제 멘토가 되었다. LGBT 청소년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준호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었다. 가족은 이제 완전한 지지자였다. 수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준은 삼촌이 되었다. 오빠, 내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수진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민준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걸었다. 준호야, 그때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모든 아픔이 축복이었어. 그리고 해가 지고 새해가 밝아왔다. 민준의 결혼식 날, 모두가 숨을 삼켰던 그 순간이 이제 영원한 기억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어나고 가족은 용서 속에서 재탄생한다. 민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의 삶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야기로 남았다. 민준의 일상이 안정되자 내면의 파도가 다시 일었다. 직장에서의 성공 뒤에 숨겨진 피로는 밤에 준호의 품에서 녹아내렸다. 준호야, 내가 충분히 강한 사람일까? 준호는 그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넌 이미 강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길이 증거야. 그 대화는 민준을 더 깊이 파고들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사진 앨범을 꺼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자신의 고독. 이때부터 나 혼자였어. 가족과의 화해는 완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났다. 민준아, 네. 그 친구랑 잘 지내. 그 친구라는 말에 민준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네, 아빠. 준호는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아직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아빠는 세상이 변하는 게 무서운가 봐. 하지만 내 결혼식 날, 아빠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게 아빠의 사랑이야. 수진의 방문이 위로가 되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말했다. 오빠, 내가 용기 준 덕에 나도 결혼했어.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민준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 순간 형제의 유대가 다시 단단해졌다. 수진은 준호에게도 다가갔다. 형부님, 오빠 잘 부탁해요. 준호의 미소가 밝았다. 물론이야.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 직장 생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프로젝트 팀 미팅에서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가 돼야 해요. 저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사의 눈빛이 변했다. 김 매니저, 당신 이야기 들으니 회사가 변해야겠네요. 그 후 회사에서 LGBT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원봉사를 맡았다. 여러분,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청소년들의 눈에 빛이 스쳤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할 수 있어. 내가 증명할게. 준호의 세계도 확장되었다. 그의 디자인 작업실에 민준의 이야기가 스며들었다. 민준아, 내 삶을 그림으로 그릴게. 준호의 전시회에서 숨을 삼킨 사랑 시리즈가 공개되었다. 서울 미술관의 벽에 걸린 그림들, 비 내리는 거리, 포옹하는 두 남자, 가족의 그림자. 관람객들이 속삭였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내 목소리가 돼줬어. 여름 휴가. 두 사람은 부산으로 떠났다. 바다 앞 산책로에서 민주는 갑자기 멈췄다. 준호야, 만약 그때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준호가 웃었다. 아니, 운명이잖아. 모든 게 우리를 위해 있었어. 그 말에 민주는 안도했다. 밤바다를 보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응.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가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변화를 보였다. 민준아, 내 책 읽어봤어. 숨을 삼킨 사랑, 민준의 자서전이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내 아픔을 몰랐어. 민주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이제 알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그날, 가족은 진심으로 웃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준과 준호는 집을 꾸몄다. 트리 아래 선물들, 가족의 사진. 수진의 아이가 태어났다. 오빠, 내 조카야. 작은 손이 민준의 손가락을 잡았다. 안녕, 꼬마야. 삼촌이 사랑할게. 시간의 흐름 속 민준은 깨달았다. 사랑은 아픔을 통해 강해진다. 그의 결혼식 날, 숨을 삼켰던 가족은 이제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민준의 심장은 평화로웠다. 새해가 밝아오자 민준의 삶은 더 넓어졌다. 센터 강연이 잦아지며 그는 전국을 돌았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선생님, 가족이 버렸어요. 한 20대 청년의 말에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시간은 내 편이야. 그 청년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다. 고마워요. 당신 덕에 살고 싶어졌어요. 민주는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준호야, 내가 왜 사는지 알겠어. 누군가의 빛이 되기 위해. 준호의 커리어도 빛났다. 그의 그림이 국제 전시회에 초대되었다. 민준아, 같이 가자.
내가 내 뮤즈잖아. 파리행 비행기에서.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프랑스의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준호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한국도 변할 거야. 우리가 앞장서서 돌아와서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의 법은 까다로웠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우리 사랑으로 충분해. 아이는 보너스야. 변호사 상담, 서류 준비, 스트레스 속에서도 웃음이 있었다. 어머니가 도왔다. 민준아, 내가 도울게. 손녀나 손자가 생기면 좋겠다. 그 말에 민주는 감동했다. 엄마, 감사해요. 봄, 수진의 아이 세례식. 민주는 대를 이은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오빠, 내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못했어. 수진의 속삭임.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됐네. 그 장면이 민준의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했다. 여름, 민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방송 후 편지들이 쏟아졌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이게 의미야. 가을 전시회, 준호의 성공. 민준은 그의 곁에서 박수를 쳤다. 내가 자랑스러워. 밤, 호텔에서 두 사람은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겨울, 입양 승인. 작은 소년, 5살 지훈이가 왔다. 아빠, 그 부름에 민준의 세계가 밝아졌다. 가족이 모여 환영했다. 민준아, 내 가족이 커졌네. 아버지의 말. 모두가 웃었다. 시간은 선물이었다. 민준의 여정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지훈이의 도착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5살 아이의 순수함이 민준과 준호의 삶을 바꿨다. 아빠, 왜 두 아빠가 있어? 지훈의 질문에 민준은 무릎 꿇고 앉았다. 그게 우리 사랑이 특별하거든. 너도 특별한 거야. 지훈의 미소가 답이었다. 밤마다 동화 읽어주기, 공원 산책, 작은 일상이 행복이었다. 가족의 방문이 잦아졌다. 어머니가 장난감을 가져오고 수진이 아이 옷을 사왔다. 오빠, 지훈이 너무 귀여워.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훈을 업고 웃었다. 민준아, 내가 잘 키울 거야. 그 변화가 민준을 울렸다. 아빠, 고마워요. 센터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민준은 워크숍을 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가자들의 고백이 방을 채웠다. 가족이 싫대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민준은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의 그림은 지훈이를 테마로 했다. 가족의 색깔 시리즈.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네요. 민준은 자랑스러웠다. 여름 휴가. 제주도. 지훈이가 바다에서 웃었다. 아빠, 재밌어.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이게 우리야. 가을. 민준의 두 번째 책. 숨쉬는 사랑 출간 파티에 가족이 왔다. 민준아, 내가 빛나 어머니의 말. 겨울. 크리스마스. 지훈이의 첫 눈사람.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완벽했다. 민준의 삶은 이제 평화였다. 아픔은 추억. 사랑은 영원. 지훈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민준의 걱정이 커졌다. 준호야. 아이가 괴롭힘 당하면 준호가 안심시켰다. 내가 가르쳐줘. 용기를 민준은 지훈이와 이야기했다. 지훈아, 내 가족이 특별해. 그게 자랑스러워야 해. 지훈의 고개 끄덕임이 안심이었다. 학교 행사. 민준과 준호가 함께 갔다. 선생님의 미소. 두 아빠. 환영해요.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따뜻했다. 변화의 물결. 가족 모임. 할아버지, 아버지, 가 지훈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할아버지도 두려웠어.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당신도 용기 있었어요. 센터에서 민준은 그룹 세션을 이끌었다. 공유해요. 이야기들이 흘렀다. 치유의 시간. 준호의 국제 프로젝트. 민준아, 같이 가. 뉴욕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손잡고 걸을 수 있네. 지훈이는 집에서 기다렸다. 돌아와. 지훈이의 생일. 파티에 모두 모였다. 아빠들 최고. 케이크 불. 민준의 강연 투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청중의 박수. 시간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10년 후. 민준은 38살. 지훈이는 15살 소년. 아빠, 나도 커밍아웃 할까?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내 마음대로 해. 아빠가 곁에 있을게. 지훈의 미소. 고마워. 당신들 덕분이야. 가족은 커졌다. 수진의 두 아이. 민준의 센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 들어도 강했다. 민준아, 내가 우리 교훈이야. 준호의 갤러리 오픈. 민준아, 내 삶이 내 예술이야. 전시회 성공.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책. 이게 행복이야. 민준의 세 번째 책. 영원한 숨결 베스트셀러. 지훈이의 첫 연애. 아빠, 소녀예요. 민준의 축하. 사랑해. 뭐든. 변화의 시간. 사랑의 승리. 민준의 40대. 삶은 성숙했다. 센터 디렉터로서 정책 변화에 목소리를 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에서 가족이 함께했다. 민준아, 우리가 서 있어. 준호의 은퇴 전시. 이제 우리 시간 여행 계획. 지훈이 대학 입학. 아빠들, 고마워. 졸업식 눈물. 어머니의 병. 민준아, 후회 없어. 내 덕분이야. 회복 후. 강해졌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 민준아, 사랑했어. 장례식. 가족의 포옹. 아픔 속 성장.
50살 민준. 준호와 손잡고. 지훈이의 결혼. 아빠들처럼 되고 싶어요. 손녀 탄생. 센터는 전국 네트워크. 민준의 유산. 준호야. 그 결혼식 날 기억나? 물론. 숨을 삼켰던 그날. 우리 시작이었어. 삶의 끝에서. 민준은 미소 지었다. 사랑은 영원. 가족은 마음. 그의 이야기는 계속 빛났다.